안녕하세요.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제가 책 읽기를 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1인 기업 3년 책 쓰기 코치 메이커가 되다. 3장에서 그 5장까지가 끝인 걸로 확인되는데요. 오늘은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인 기업가로 성장하다. 1. 공동저서 출판 리얼 시리즈로 초보 작가들을 배출하다. 전자책 출판 콘텐츠와 함께 나 연구소의 대표 프로그램은 리얼 시리즈라는 공동저서 종이책 출판 프로젝트다. 공동저서는 하나의 주제로 여러 명이 각자의 경험과 메시지를 담아 같은 분량의 원고를 써서 한 권의 종이책을 출판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동저서의 장점은 개인저서 대비 분량이 적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서 초보 작가님들이 처음으로 책을 내보는 경험을 하기에 적합하다. 내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리얼 시리즈라고 지은 이유는 우리 인생의 리얼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담고 싶은 내 마음이 담겨 있다. 책의 주제는 보통 인생의 주요 가치들로 기획한다. 여러 작가님들의 리얼 인생 스토리를 담아 쓰는 분들에게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공감과 유익함을 주고 싶었다. 통상 14명에서 17명의 작가들이 함께 한 권의 책을 만들어 출판했다. 지금까지 9편의 책을 출판했고 시리즈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1편의 제목은 1편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한 권에서 2권이 있습니다. 2편 우리 엄마. 3편 이런 취미 어때요? 4편 우리는 1인 기업가다. 5편 나는 이렇게 돈을 번다. 6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7편 사장이니까 희망이다. 8편 우리는 강사다. 9편 엄마보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 이렇게 진행했다. 10편은 사자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14명의 작가님이 함께 원고를 쓰고 있고 11편은 창업하고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모집하고 있다. 리얼 시리즈 50편까지 출판이 내 목표다. 그를 통해 더 많은 분의 꿈인 내 책 내기와 작가 되기의 꿈을 쉽고 편하게 이루어주고자 한다. 함께한 작가님들 한 분 한 분 원고의 사연과 내용을 보면서 나 자신도 많은 배움을 얻고 인생 공부가 된다. 책이 나올 때마다 작가님들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책이 나오게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나 또한 귀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다. 공동저서의 가장 큰 장점은 함께의 힘이다. 초보분들이 혼자 책을 쓴다는 것은 막연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명이 함께하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다른 작가들의 원고를 보며 글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속도도 조절할 수도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사연은 작년 다른 공저 프로젝트에
참여한 내 경험 때문이었다. 15명이 함께 시집을 공동 종이책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때 공저 프로젝트의 매력을 느꼈고 초보 작가님들이 처음으로 종이책을 내기에 공저가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분이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싶어 한다. 나는 이 마음을 사람의 기본적인 표현 욕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종이책을 출판한 후 네이버에 작가로 인물 등록까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개인 원고를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방법도 별도 수업을 통해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 브랜드를 만든다. 이것이 남들과 차별화된 내 프로그램의 강점이고 참가자분들의 만족도가 높다. 참여하는 작가님들 대부분이 책을 처음 내보시는 분들이기에 글쓰기를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없어한다. 그럴 때 나는 모든 책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이고 잘 쓰려고 하기보다 진솔하게 쓰면 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분들이 반드시 있기에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면 된다.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드리고 한 분 한 분의 원고를 정성스럽게 보고 피드백을 한다. 여러 번의 책을 내면서 기억에 남는 작가님들이 많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원고를 제때 내지 못해 미안해하는 작가님. 자신의 글이 다른 작가님들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작가님. 집중력 있게 원고를 하루 만에 제출하신 작가님. 함께하는 단톡방에 글을 올리기 부끄럽다며 개인톡으로 먼저 봐달라고 원고를 보낸 작가님 등 다양하게 기억난다. 그럴 때마다 내 역할은 작가님들을 다독여주고 기다려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의 기간은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신물로 된 종이책이 나오면 작가님들의 기쁨이 커진다. 힘든 과정을 거쳐 첫 책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첫 종이책을 받았을 때의 설렘이 지금도 기억난다. 주변 지인들에게 책에 사인해서 나누어 줄 때는 정말 내가 작가가 되었다는 생각에 큰 만족과 보람을 느낀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도 이어진다. 많은 분의 꿈을 이루어주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있고 행복하다. 직장인 때는 경험해 못한 희열과 벅차고 뿌듯한 의욕과 감정을 느낀다. 책 출판 후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매장 앞에 책을 진열해 두고 손님들에게 자신의 책을 뽐내기도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모쇼에 책을 바치는 분도 계셨다. 그리고 주변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기도 한다. 평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로 책을 전해주었다가 책 내용을 보고 강의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고 유튜브에 출연하기로 하는 등 더욱 큰 가치들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 6편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 참여하신 작가님은 책이 나올 당시 폐암 말기셨는데 책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이를 보고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책 한 권 남기고 가셨네요 라고 늘 생각했다. 안타깝고 마음이 짠했다.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리얼 시리즈에는 2번 이상 참여하신 분 여러분이 계신다. 한 번 참여해서 책이 나오고 나니 다른 주제도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제일 많은 분은 4권을 참여하신 분이 2분이나 계신다. 본인이 참여하시면서 친한 주변 분들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고 책이 나온 후에 책을 쓰고 싶은 분들이 쓰고 싶다고
나를 소개해달라는 분도 계신다. 이런 소개로 꾸준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여러 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시고 지속적인 책 출판에 대한 열정이 있다. 추후 개인 저서를 쓰기 위해 여러 편의 주제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한 번 참여 후 바로 개인 저서를 쓰시는 분도 있다. 5편 나는 이렇게 돈을 번다에 참여하신 매출 100억대 회사를 운영하시는 작가님과 크루즈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작가님. 이렇게 두 분은 공저 출판 이후 바로 개인 저서 출판에 도전해서 글을 쓰고 곧 출판을 앞두고 있다. 공저 출판으로 글쓰기에 자신감이 생기고 사업 성장에 개인 저서에 도움이 된다는 마음 때문이다. 이처럼 참가자분들의 성장과 발전을 보는 것 또한 내 일의 보람과 기쁨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책에 대한 주제 계획과 모객을 하고 원고 취합은 내가 진행한다. 이후 책의 디자인과 편집, 인쇄, 배송 등의 후속 작업은 협업하는 출판사와 의뢰를 한다. 함께 협업으로 도움을 주는 출판사는 편집 경력이 20년 이상의 유능한 대표님이다. 원고 고정 교율을 비롯해서 표지, 디자인 등의 실력이 좋아서 퀄리티가 좋은 책이 나와 매우 만족스럽다. 이를 통해 사업을 할 때 마음을 맞고 실력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사업의 성장과 유지에 매우 중요함을 느낀다. 책의 흐름을 잡고 샘플이 되기 위해 나는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원고를 제일 먼저 쓰고 있다. 이 일은 초보 작가님을 꿈을 이루는 일인 동시에 내가 꾸준히 글을 쓰고 책을 쓰기 위한 내 목적과 맞닿아 있다. 내가 계속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일이다. 글쓰기의 매력과 책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일에 큰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리얼 시리즈는 나에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내 사업을 지탱해주는 기둥인 동시에 내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된다. 내 목표는 10,000명이 작가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약 270분 가까이 책을 내게 도와드렸다. 이젠 나 혼자가 아닌 내가 만든 전자 출판 지도사, 책쓰기 코치, 강사 양성,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신 코치님들과 함께하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는다. 앞으로 더욱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꾸준히 진행하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점점 성장하는 것이 보이고 함께 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기에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만족스럽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멋진 세상에 마음이 설렌다. 이 나연구소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 나연구소 이름으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방의 키워드는 자기 발견, 전자책 출판, 공동 저서 출판, 작가 되기, 1인 기업 성공이다. 21년 4월에 방을 처음 만들었고 지금은 740억 분이 넘게 함께하고 있다. 나는 오픈 방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싶다. 마음의 편안함, 동반 성장, 즐거움, 공유이라는 가치를 이곳을 통해 전하고자 한다. 우리 방에는 다른 단톡방에는 없는 우리만의 강점과 문화가 있고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오픈방 공지 제1위에는 3가지의 메시지가 있다. 바로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는 무한합니다. 이다. 나는 이 메시지와 철학을 통해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나임을 인지하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나에 대한 가치. 세상에 전달한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우리 방에는 나와 인연이 된 많은 분이 모여 있다. 여러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분들, 나와 함께 책을 내신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있다. 블로그와 유튜브 등의 SNS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을 알리고 있다. 1인 기업 마케터, 그림책 강사, 웃음치료 강사, 피트니스 센터 대표님, 그리고 대학 교수, 회사의 CEO, 군인, 유학 전문가, 가정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 작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온 책쓰기 과정을 통해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외부 초청 강의를 듣고 오시기도 하고 주변의 소개 또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신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하고 있다. 그 중에 매일 했던 것은 셀카 미선이다. 작년부터 진행해서 600일 넘게 진행했다. 매일 자신의 얼굴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미션 완료 체크를 했다. 우선 나부터도 매일 웃는 얼굴로 셀카를 찍으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인상이 좋아졌다. 시작할 때 찍은 사진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내 얼굴이 확실히 달라졌을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나 또한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꾸준함의 힘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웃는 얼굴로 셀카를 매일 찍다 보면 기분과 마음도 좋아져서 그날 하는 일도 잘 된다. 꾸준히 함께 셀카 미선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표정과 인상이 밝아졌다고 매우 좋아하신다. 셀카를 통해 매일 서로의 얼굴을 보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친근함을 가지게 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 줌이나 오프에서 만나게 되면 친근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분이 오프라인 모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모임을 기획하고 만남의 장을 만들었다. 그중 대표적인 모임은 매주 일요일 아침 7시 반에 진행하는 수락산 등산 모임과 매월 한 번 1인 기업가들이 모이는 강북 노원 모임이다. 같은 1인 기업 교육 과정에서 만난 대표님께서 매일 아침 수락산을 올라가고 계신다. 작년 여름 함께 등산을 했는데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사업, 독서, 성장과 자기계발 등을 주제로 유익한 대화들을 나눈 게 너무 좋았다. 꾸준한 운동도 필요했기에 둘이서 함께 매주 등산을 시작했다. 둘이 꾸준히 등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함께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인원이 늘어 지금은 20여 명이 회원이 생겼다. 수사모, 수락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름도 지었고 플랜카드도 제작했다. 우리는 등산을 하면서 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신앙송, 건강정보 나눔, 미니 특강, 실버 체조, 함성 지르기 등의 프로그램들도 함께 한다. 그렇게 재미도 있고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어서 회원분들의 만족도가 높다. 산에 올라가서 각자 싸온 김밥, 과일, 컵라면, 그리고 고구마 등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맛이 꿀맛이다. 1인 기업을 오래 잘 유지하기 위해선 건강도 중요하기에 꾸준히 수락산을 올라갈 생각이다. 노원 광북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편안한 식사와 술자리를 한다.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사업적인 정보 교류와 애로사항들을 나눈다. 서로의 일을 잘 아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기에 분위기가 매우 좋다. 편안한 사람들과 술 한잔 하면서 나눌 수 있어서 좋다. 나도
모임을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 전환도 하고 있다. 이 모임도 소개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분들이 모이고 있다. 이처럼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좋은 것 중 하나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좋은 분들과의 인연이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 우리 오픈방은 5분의 부 반장님들이 계신다. 그림책, 미라클 모임, 웃음체조, 창업, 마케팅이라는 각각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우리는 회원분들과 성장과 각자의 사업을 알리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곳을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은다. 그래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 미션이다. 나를 찾아가는 질문이나 인생에 도움되는 질문을 하면 회원들은 릴레이로 이어서 답을 한다. 이 미션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서로의 생각과 하는 일을 공유한다. 온라인 상이지만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함께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매우 뿌듯하고 보람있다. 이런 오프라인 모임과 5분의 부방장님들 그리고 편안함이 나연구소 오픈방만의 색깔이고 강점이다. 함께 나누면서 성장하고 행복해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 또한 매우 행복함을 느낀다. 다 모임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글을 쓰고 전자책과 공동저서, 종이책을 출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고 각자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람의 중요성을 많이 느낀다. 사람들 통해서 제일 많이 배우고 성장한다. 나 또한 여러 대표님의 글과 블로그 등을 보면서 배움을 얻고 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결국 즐거움이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즐거움에서 오고 그 즐거움은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온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도 결국 즐거움이 답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다. 나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인생이 즐거움을 더욱 누렸으면 좋겠다.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점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참 좋다. 내가 필요한 사람들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내 주변에 생겨나고 있다. 결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하고 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 연구소를 통해서 모두가 진짜 나를 살아가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신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 3. 전자책 출판 지도사로 책쓰기 코칭을 양성하다. 금년 초부터 전자책 출판 지도사, 책쓰기 코치,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나처럼 책쓰기 코치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교육을 해주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3가지다. 책 출판이라는 많은 분의 꿈을 이루게 도와줌으로써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함께하는 코치님들의 수익화와 콘텐츠 개발 그리고 전국적인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우리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다. 작년에 한국직업등록연구원에 민간 자격증 업체 등록을 신청했고 금년 초 등록되었다. 지금까지 나 포함 3분의 코치에게 자격증을 발급했고 현재 5분이 코치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우리의 지역은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었다. 서울, 제주, 부산, 대구, 남양주, 용인, 안산, 포천이다. 지금도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고 계시고 앞으로 더욱 늘어나리라고 생각한다. 수업 방식은 2년 넘게 강의를 해오면서 글쓰기와 전자책 출판의 내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있고 저작권이 등록된 180페이지 이상의 강의 자료를 드리고 그 자료를 코치님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린다. 그리고 함께 글을 쓰고
전자책을 출판하며 모든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익힌다. 내가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크게 6가지다. 1대1 개인 코칭,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사주 과정, 원데이 클래스, 1박 2일, 2박 3일 캠프, 도서관 등 지자체 강의, 그리고 전자책 출판 대행이다. 이런 것들을 각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세팅해 드린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종이책의 판매량은 줄고 있고 전자책의 판매량은 매년 늘고 있다. 더불어 시장의 규모도 많이 커지고 있다. 요즘은 챗 GPT로 인해 예전보다 글을 쓰기가 쉬워졌다. 이런 추세들로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많은 분의 소망인 책 출판의 꿈을 전자책으로 이루어주기에 매우 보람있고 수익화도 이루어낼 수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더 많은 분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려고 한다. 우리의 일은 시대가 유망하고 평생 직업이 된다.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일과 새롭게 함께할 사람들, 그리고 그 가치에 마음에 설렌다. 앞으로의 미래가 참 기대가 된다. 우리의 미래는 밝다. 4장 1인 기업을 하면서 내가 배운 것들. 1. 모든 콘텐츠는 우리 안에 있다.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이 말의 의미를 예전에는 몰랐었고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도 않았다. 흔히 책에 나오는 좋은 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나의 소중함과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던 30대 후반까진 행복하지 않았고 마음이 공허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고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했다. 남들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남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후부터 흩어진 생각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느낌이 들었다. 서서히 중심이 잡혀가는 느낌이 들었고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내 안에 있는 많은 것이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곳엔 큰 거인이 있었고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나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나를 알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이문, 삼관, 사기다. 이문은 의문과 질문, 삼관은 관심, 관찰, 관점, 사기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다. 이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나를 무한히 성장시켰다. 나를 알고 싶고 최고가 되어 원하는 인생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분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효과를 본 이 방법을 전하고 싶다. 의문을 가졌고 질문을 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자신감이 없지? 왜 내 마음은 불안하고 불편하지? 이런 의문들을 가졌다. 모두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이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한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했다. 이런 의문과 질문들을 하면서 진짜 나를 알아갔고 찾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고 관점을 바꾸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다. 남에게로 향했던 관점을 나에게로 바꾸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생각, 마음, 감정을 감찰했다. 나를 보니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보였다. 아픔과 상처, 불안과 분노, 사랑과 행복,
소망과 열정들이 보였다. 그렇게 나를 알아갔고 나 자신과 화해와 용서를 했다. 내 안의 상처들을 정화하고 치유해 나갔다. 그러면서 나와 세상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내 안에는 사랑과 열정을 보았다. 자기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들도 사랑하고 행복을 전할 수 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다양한 사람의 본성임을 알게 되었다. 내 안에 있는 성장과 변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았다. 기존에 못 보고 느끼지 못하던 것들이었다. 감격스러웠다.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들었다. 매일 글과 책을 썼고 강의를 했다. 이것들의 효과는 매우 강력했다. 인풋과 아웃풋이 균형이 이어지고 조화로워졌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잠재력과 가능성이 뿜어져 나왔다. 생각들이 정리되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방법과 행동들도 나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성장했고 변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참 행복과 자유 그리고 평화로움을 경험했다. 나에게 온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었다. 예전에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던 내 모습대로 되어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희열과 성취감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나의 모든 성장과 변화의 시작은 나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평범하고 작던 나에게서 매력 있는 나로 변화하고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기만 했던 직장인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1인 기업가의 길로 변화되었다. 이 위대하고 거대한 물결의 시작은 진짜 나를 만나기 시작하면서였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는 언제나 모두의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과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수많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많은 것이 내 콘텐츠가 되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경험과 깨달음이 1인 기업 일인으로서 내 사업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1인 기업가들은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어서 판매한다. 나 자신이 바로 회사인 동시에 상품이다. 세상에는 우리의 경험을 담은 콘텐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 우리의 고객이 원하고 필요한 콘텐츠로 글로, 책으로, 영상으로, 강의로, 프로그램으로, 코칭과 상담으로 만들어 그들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사업을 한다. 당신이 원하는 컨텐츠는 모두 당신 안에 있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가장 큰 깨달음이다. 2.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다. 성장과 변화를 간절히 원했지만 내가 원하는 성장과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았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다. 나는 변화를 간절히 원했다. 그 덕분에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원인은 인생을 살면서 보고 듣고 배워 내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들 때문이었다. 그것들이 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나는 하나씩 생각과 믿음들을 바꾸어 나아갔다. 기존에 있던 생각과 믿음의 뿌리들이 뽑히고 새롭게 심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 나는 내 인생의 중심과 주인으로 살지 못했다. 그랬기에 남의 눈치를 살피고 의식하고 살았다. 남이 기준이 맞추어서 그들이 원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했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랬기에 나는 점점 작아졌고 자존감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힘들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생각과 믿음의 변화로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과
내 안에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면 안정되고 여유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웠다. 열심히 일해도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힘들어져만 갔고 계속 스트레스가 쌓였다. 내 능력이 갇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했고 미래는 불안했다. 늪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업에 경험이 없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내가 사업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났다. 사업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특별한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당당한 1인 기업 사업가가 되었다. 사업가 창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매월 고정비가 나가는 매장을 얻고 직원을 구해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것만을 생각했다. 1인 기업 지식 창업을 알게 되고 사업의 관점이 바뀌었다. 내 경험이 가장 큰 콘텐츠이고 상품임을 알았다. 사업에 꼭 돈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바뀌었고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임을 알게 되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고 돈이 없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업을 남들과 다르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업의 목적이 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업의 목적은 돈이기 이전에 사업가의 성장과 행복이 먼저였다. 돈을 쫓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업가의 성장과 행복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을 알았다. 지금 내가 하는 글쓰기, 책 출판 과정, 강의, 코칭, 상담 등은 나 자신과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그를 통해 돈을 넘어선 인생의 다양한 가치들이 생겨나고 있다. 함께하는 고마운 사람들과 배움을 얻고 있다. 나는 매 순간 진화한다.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고 지난달의 나와 이번 달의 내가 다르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 이런 지점이 나를 설레게 하고 만족을 준다.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책 쓰기를 통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 한 권의 전자책을 만드는 일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시간의 가치를 그리고 이 가치에 새로운 눈을 떴다. 꼭 시간이 많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상황과 환경만 주어진다면 집중과 몰입을 활용해서 누구라도 폭발적인 성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의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원리였다. 이렇듯 살면서 내 안에 생긴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바꾸어 가면서 점점 더 새로운 나 진짜 내가 원하는 내가 되어갔다. 생각을 바꾸니 행동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니 습관이 바뀌었다. 습관이 바뀌니 만나는 사람이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니 인격이 바뀌었다. 인격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었고 이 말이 내 이야기가 된 것이다. 놀랍고 신비하다.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다. 나머지는 그거 거들 뿐이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하고 믿는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면 내 생각을 점검해보고 바꾸어보자. 이것이 큰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낸다. 3.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는 무한하다. 예전엔 몰랐었다. 시간이라는 것이 막연하지만 계속 주어질 것 같았다. 힘든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달라지겠지 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았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은 그저 시간이 지난다고 내게 오지 않았다. 내가 변해야 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30대 후반 직장인 시절 깨닫게 되었다. 가루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심한 우울증이 왔다. 인지력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였다. 그 어떤 것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 감사하게도 세상의 도움으로 내 우울증은 치유되었다. 덕분에 그전보다 훨씬 더 나은 내가 되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죽음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때의 경험과 깨달은 나는 실행 전문가로 만들었다. 시간이 유한한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나에게 질문했고 나는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어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결심하니 행동하게 되었고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바가 정해지자 그 전에 안 보이던 많은 것이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시간이 유한한 이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거 두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시간의 유한성을 인지하고 나서 나는 달라졌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가장 큰 후회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한다. 나는 하지 못한 일에 안타까움에 피눈물을 흘리기는 싫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내 소중한 인생을 살고 싶었다. 이런 간절한 생각과 마음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다양한 책과 공부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의 힘을 알게 되었다. 나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마음 공부, 인생 공부, 사람 공부 등을 하면서 세상의 이치들을 배워나갔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인 기업으로 사업하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장과 나다움을 경험하고 있다. 오랜 시간 수동적인 직장 생활을 통해 억눌렸던 내 안의 에너지가 무한히 품어져 나왔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애침이었고 선택이었다. 예전에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듣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한다. 내가 선택한 환경은 나를 바꾸어 놓았다. 계속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는 1인 기업이라는 환경이 매 순간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다. 최근에 주변 지인들에게 내 강점 3가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실행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았다.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실행력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실행력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그 경험과 강점을 살려서 지금은 실행이 필요한 많은 분들의 실행을 돕고 있다. 책 출판을 비롯해서 블로그, 유튜브, 강의 등 남들처럼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여러 이유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과 경험을 살려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가 실행을 못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낮은 자존감과 남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눈치를 보고 시간의 유한함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기에 바로 실행하지 못하고 미루게 된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 경험이 없었지만 오랜 직장인 생활을 마감하고 1인 기업으로 사업 실행을 하게 해준 용기가 되었다. 사업을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들은 바로 실행하고 만들어 나갔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고 성과를 내기도 했다. 준비가 되고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실행하고 부딪혀가면서 더 좋게 만들어 갔다. 책 쓰기, 강의,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바로 블로그에 내용을 쓰고 홍보와 모객을 진행했다. 사람들의 피드백과 반응을 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다. 우리에게 시간이 매우 소중하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나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다. 그리고 우리가 망설일 때 누군가는 꿈을 이룬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작게라도 실행해보고 만들어보자. 그 실행이
다음의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5. 행복한 사업가 되는 법. 1. 자유롭고 행복한 사업가가 되자.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애롭고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다. 불규칙하고 일정치 않은 수입은 늘 나를 긴장하게 했다.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환경은 늘 나로 하여금 도전하고 행동하게 만들었다. 덕분에 나는 매 순간 더 나아지고 있었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힘든 상황을 견디고 나를 성장해 시켜주는 힘은 내가 원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강한 내 마음의 소리였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을 하면서 내 안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모두 끌어내고 싶었다. 그래서 내 한계를 시험해보고 최고의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선물이 있기에 죽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었다. 지금 내가 주로 하는 글쓰기, 책쓰기, 강의는 나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진실과 보석들을 꺼내는 일이다. 글을 통해 점점 더 나는 새로워지고 발전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나를 설레게 하고 흥분을 시킨다. 그리고 내 일을 통해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함께 성장하고 그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일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지금 나는 또 다른 가치와 성장을 꿈꾸고 있다. 지속적인 전자책 출판과 공동 저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분의 책 출판을 효과적으로 도울 것이다. 최근부터 진행한 책쓰기 코치 왕성 전자책 출판 지도사 과정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 강사 집단을 만들어서 큰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참여하시는 코치님의 콘텐츠와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한다. 또 나 연구소 사무실을 확정해서 오프라인 책쓰기 과정의 비중을 늘리고 자기 발견, 1인 기업 코칭 세미나도 준비하는 중이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크고 구체적인 꿈을 꿀 수 있기에 신나게 일을 할 수 있고 재미를 느끼고 있다.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나라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내 경험과 지혜가 세상에 올바르고 가치 있게 쓰이고 있어서 나 자신이 매우 자랑스럽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존심이 나고 불안감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럴 땐 나 자신과 세상을 믿어보려고 한다. 될 일이 된다 해서 이런 구절을 보았다. 삶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우리가 애써 얻어내려는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글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과 세상에 나에게 주려는 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겠다는 생각을 들었다. 그동안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지나온 나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세상이 나를 도와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요즘 1인 기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에게 1인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잘 인지를 하고 시작하기를 추천드린다. 분명 직장인 때와는 책임과 부담이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많은 것을 혼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꾸준하게 도전과 실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브랜드와 콘텐츠 그리고 수익 구조가 만들어진다. 1인 기업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작게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작게 시작하면 큰 자본이 들지 않기에 초기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2. 경험이라는 무한한 가치. 경험이라는 컨텐츠를 사용하기에 처음부터 큰 사무실, 직원, 제품의 재고 등이 필요가 없다. 초기에 필요한 것은 1인 기업의 사명, 비전, 가치 등을 수립하는 일이다. 내가 왜 1인 기업을 하려고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지, 나에게 어떤 경험과 강점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만 정립된다면 본인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1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사람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나 또한 예전엔 그것을 몰랐다. 나 공부, 마음 공부, 인생 공부,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내 안에 있던 많은 것이 깨어졌고 새로운 것들이 채워졌다.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했다. 나는 나다움 찾기, 책 출판, 1인 기업 코칭 분야에서 나 연구소만의 색깔과 강점을 가지고 꾸준하게 나만의 길을 갈 것이다. 마음 맞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다. 나는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를 보니 수많은 보석들이 내 안에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용기 있게 꺼내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수많은 보석들을 찾고 당당히 세상에 꺼내어 놓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과 믿음이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믿고 선한 마음으로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 한계란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있다. 생각의 틀을 깨고 행동하자. 하늘을 나는 새처럼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3.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다. 1인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은 가벼움, 신속함, 창의력이다. 1인은 개인 소수이고 반대 개념은 다수 집단 조직이다. 다수는 집단 조직 내의 룰, 규정, 규칙 등으로 서로의 생각과 몸을 묶고 있다. 그렇기에 몸이 느리고 민첩하지 못하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생각과 몸을 묶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일만 계획하고 시도하려고 한다. 반면에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자유롭고 겁없이 많은 것을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다. 생각들을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배우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1인 기업가들의 가장 큰 강점이고 가치다. 이런 가치와 강점을 살리고 집중하면서 무한히 성장하는 멋진 1인 기업,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멋진 1인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고 희망한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든든하고 행복하다. 신은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다. 여러분의 열정과 빛나는 미래를 응원한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 에필로그가 있네요. 이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글을 쓰고 다수의 책을 출판한 나에게도 새로운 책을 쓰는 일은 가슴 설레는 일인 동시에 어려운 일이다. 내 경험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글을 쓰지만 원고를 다 쓰고 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든다. 우리의 경험을 담은 책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독자분들을 변화시킬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는 동시에 부담도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그리고 잘해야겠다는 의무감도 생긴다. 책을 통해 내 경험과 배움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 나는 책 쓰기 강의를 할 때 책을 보는 것은 아니라 쓰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라고 말한다. 보는 것도 좋지만 책을 쓰는 일은 더욱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경험과 배움을 담은 책을 쓰는 일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한다. 내 마지막 메시지인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다. 이다.
1인 기업을 통해 더 나은 내가 되고 보람있고 행복하다. 이 책이 나와 같은 길을 가는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마무리한다. 맞아요.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을 해라. 이게 바로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세요.